사람이 죽어가는 길의 방향을 크게 보면 주로 열심히 뭐 활동하고 많이 먹고 이러는 분들이 뇌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퍽, 심장마비로 퍽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마르신 분들, 못 먹어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못 먹어가지고 힘도 없고 누워서 지내다가 무엇인가 이제 약간 뭐 감기가 들어버린다든지 이런 걸로 소화가 갑자기 한 번 더 안 돼버린다든지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하늘 날아가는 방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택을 하십시오. 잘 먹고 튼튼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갈래. 못 먹고 고통스럽게 골골골 하다가 한계치, 아까 소금의 한계치, 최저 한계치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누워 가지고 지내다가 하늘 날아갈래. 이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중간을 적절하게 잘 맞추어 줘야 되죠. 결국은 밸런스다라는 거죠. 너무 무리를 해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요.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된다. 밸런스를 맞추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세포대사 중에 포도당 대사도 결국 관여한다. 그래서 소금이 부족하면 당 소비가 제대로 안 돼서 당뇨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고요. 제 직계 가족 누구 중에요. 뭐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분이 이 소금도 제대로 안 드시고 그랬던 분이 계십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누워 계십니다, 지금. 아웃. 네, 영준변님, 안녕하세요. 위장의 연동 기능을 좋게 하는, 그러니까 위장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걸 여쭈어보는 것 같은데요. 위장이 잘 움직이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위장이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그거는 신경을 쓸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기 질문에서 담적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적고 있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장상피화생, 위축성 위염, 무슨 관련 질병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소화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만 먼저 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소화가 잘 되도록 하려면 소화를 잘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과 위산과 소화 효소 간의 반응이거든요. 이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먼저다라는 건데, 자, 이게 위장이에요. 위장 그냥 안 움직여요. 그냥 안 움직인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 안에 위산, 소화 효소, 음식이 들어있으면 이 소화는 몸만 좀 움직여주면 음식이 소화가 됩니다. 얘가 안 움직여도 돼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연동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무슨 약을 먹고 또 뭔가를 하고, 뭐 운동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이 속에 위산이 부족하고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아무리 연동 운동이 잘 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음식을 없애기 위해서, 음식을 분해를 하기 위해서 있는 곳인데 음식 분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먹은 음식이 분해만 되면 되는 겁니다. 분해가 되어져서 내려가도록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화가 잘 되는, 즉 음식이 분해가 잘 되도록 하는 그 조건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똑 떼어내서 다른 거 다 빼놓고 연동 운동만 잘 되는 거 뭐 주세요. 네. 그런데요, 소화가 잘 되면 연동 운동 그냥 잘 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소리님, 중금속 킬레이션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요?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참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시간을 내서. 중금속 킬레이션. 어디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속에 중금속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일본에서는 뭐 그 카드뮴 중독으로 이따이병, 네, 그 다음에 수은 중독으로 미나마트병, 이런 경우에는 중금속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중금속.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으면서 몸속에 중금속이 쌓인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그렇게 일어날 만한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특정 사람에 의해서 특별한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금속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조사하죠? 중금속을? 네. 혈액을 뽑아가지고 조사한다든지, 손톱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한다든지, 머리카락을 뽑아서 조사를 한다든지, 특정 부위의 조직을 떼어내가지고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금속 조사,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킬레이션 얘기를 하는 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요, 중금속을 어디서 얘기를 하느냐면 머리카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에 중금속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따지는 거죠. 머리카락이요. 근데 머리카락에는 원래 중금속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머리카락이 우리 몸속에 있는 중금속을 배출을 시키는 장치입니다. 여기가. 우리 몸에 있는 중금속을 머리카락 단백질에다 붙여가지고 바깥으로 빼내요. 그래서 여러분 알루미늄 들어보셨죠? 그죠? 알루미늄 여기에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루미늄 엄청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알루미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지금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머리카락 속에 얼마 이상 나와야 이게 문제가 있는 기준이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 수원, 네, 저는 보통 사람의 4배가 나옵니다. 수원이 머리카락에. 저도 머리카락 뽑아서 검사 여러 번 해봤어요. 네, 그런데 뭐 별로 문제 없습니다. 또 납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수원이 나오는 사람도 있군요. 뭐 기타 등등 이제 중금속들이 잘 나오는데 이 머리카락이 자꾸 배출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고, 킬레이션 개념으로는 이제 혈액에다가 주사약을 집어넣죠. 킬레이트 에이전트라고 하는 그런 약입니다. 뭐 쉽게 이름 좀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EDTA 이런 겁니다. 에틸렌디아민 테트라 아세틱 애시드 뭐 이런 거, 그런 물질을 이제 집어넣어서 몸 안에서 붙잡아 가지고 소변으로 배출시킨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결국 혈중에 그 중금속이 들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죠. 혈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머리카락에 있는 거를 빼내는 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뭐 각양각색이죠.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머리카락에 중금속이 좀 많다고 해서 그걸 먹는다고 해서 여기가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것도 몰라요. 네, 그래서 그냥 해보시는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왜 하려고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그렇게 하느냐.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시간적 여유가 되고 경제적 여유가 되고 마음이 움직이시면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뭐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되는데, 이것저것 많이라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면 그것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들 중에 제 영상들 중에요, 찾아보시면 이런 강의가 나옵니다. 제가 한 강의가 아니고 이런 요법을 쓰는 분들, 즉 머리카락에서 중금속을 측정을 해서 영양제를 처방을 하는 그런 분들이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닥터 한스 중금속 이렇게 쳐보시면은 그런 강의가 나와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임신이 안 되시는 분들이 중금속 킬레이션 요법을 써가지고 임신이 되는 분들도 나타난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랬느냐라는 거를 잘 몰라요. 어쨌든 임신이 됐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
그리고 기타 뭐 자폐증 이런 분들도 그런 결과들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고통으로 벗어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날 수도 있으면 해보는 거죠. 네, 해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자, 박신희님 반갑습니다. 메가도스 3개월을 해도 가스가 심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하루 복용량은 9,000mg 먹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좋아질까요? 지금 이 상태로 비타민C만 먹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3개월 드셨는데 3개월이면 거의 다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 그런 별다른 효과를 잘 못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가스가 심하게 차고 있다. 요 얘기가 나오면 몸속에 염분이 부족한 몸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저의 다른 영상에서 좀 여러 군데서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요. 왜 그런지는 어쨌든 가스가 잘 차는 몸은 대부분 염분이 부족한 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냄새가 많이 난다. 요 얘기는 뭐냐면 단백질이 소화가 되다가 말다가 한 놈이 변으로 빠져나온다 라는 거죠. 단백질 때문에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겁니다. 즉 단백질이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위장에 위산이 부족하니까 소화가 안 되고 단백질 소화가 안 되니까 단백질이 빠져나오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뭐 3000mg 잘 드시고 계시는데요. 비오유키소 그리고 소화효소제까지 한 3개월을 드셔보세요. 제가 보기로는 지금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는 거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분말 비타민C 3g 분말 비타민 하루에 18g 3월부터 복용했는데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서 수술까지 고려했는데 지금은 숨쉬기는 아주 편한데 단 없던 코피가 자주 납니다. 코피가 나는군요. 왜 그럴까요? 박사님 말씀하시는 모든 조건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코피. 혈압이 올라갔나요? 혈압이 주죠, 그죠? 혈압도 없다. 그러면 거기 혈관이 약한 거죠. 혈관이 잘 찢어지는 거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혈관이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고요. 그 얘기는 혈관이 튼튼하지 않다. 혈관이 튼튼하지 않은 이유는 혈관을 만드는 단백질이 제대로 안 된다. 안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단백질 대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단백질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그런 문제죠. 그래서 원료적인 차원에서 가보면 결국은 소화로 기결이 또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이 별로 안 좋고 장이 안 좋으면 위장이 안 좋고 위장이 안 좋아서 단백질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단백질 소화가 안 되니까는 화장실 가면 아마 냄새가 심하실 겁니다. 이분. 네, 밑에 맞는지 한번 써주세요. 냄새가 심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설사나 변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체온이 낮거나 기타 등등 뭐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분명하게 적어주지 않아서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이분도 비타민C만 먹는다고 뭐 다 되는 게 아니라서 저는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비타민C 몇 그램,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몇 그램, 소화효소제 먹고 있느냐 안 먹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음식은 탄단지 제대로 먹고 있느냐, 체온 맞느냐, 소변 염동도 나오느냐 그것 전부 다 밑에다 적어 주십시오. 그 조건 지금 다 갖추고 있다 그러면 안 될 리가 없는데 안 될 리가 없어요. 네. 밑에 나오는 답을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유 초이님 안녕하세요. 자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오메가3 식후에 먹고 쏙 쓰리고 배 아파서 며칠 고생하다가 오늘 좀 괜찮아졌는데 요게 바로 이분 위장벽에 염증이 있고 그 염증에 저 오메가3는 기름이잖아요. 기름이 자극을 주는 겁니다. 원래는 기름이 와도 그렇게 자극을 주지 않는데 자극을 주는 이유는 염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좀 괜찮았는데 쏙 뒤집어진 이유를 오늘 알았네요.
하하, 오메가3를 끊으시고요. 일단 비오유키소 중에 O를 빼버리고 나머지를 열심히 좀 드셔서 위장벽을 튼튼하게 한 뒤에 드시면 괜찮아집니다. 비타민C 먹고 족저근막염 정말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야우 야우, 이런 분은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야, 저 족저근막염이요, 정말 고치기 어렵거든요. 고생하시는 사람 정말 많은데 시간 좀 걸리셨나요? 한 3개월 정도? 예, 3개월 정도 믿고 기다리면 비타민C 먹고 해결이 좀 됩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저도 기분 무지 좋네요. 예. 그런데 불면증이 심한 건 안 고쳐지네요. 비오유키소 하세요. 비오유키소 하시고 불면증이 안 되시거든 상담을 해주세요. 비타민C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좀 먹으라는 거 좀 드셔보세요. 네. 자, 소변염 농도도 잘 재보고 실천하고 있고, 쇼그렌 증후군 때문에 많은 약도 먹고 있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김효정님, 장누수 증후군 때문이지 온몸이 통증이 있어 멍도 들고 마사지 하다 보면 뼈까지 부어올라 아파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런 걸까요? 그렇죠. 소화 안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소화가 이제 좀 되면 점점 좋아지실 건데요. 긴 시간 동안 소화가 제대로 안 되는 시간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몸속에 영양이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되어지고, 특히 조직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거죠. 근육 조직부터 시작해서 혈관 조직, 뭐 온갖 조직들이 그냥 엉망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건드리면 그냥 다 망가져, 깨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통증, 염증, 멍 이런 것들이 든다, 혈관이 무너진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비오유키소 열심히 드시고요. 단백질, 그 아미노산제 열심히 드시고 해서 몸이 점점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또 괜찮아질 겁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한 6개월 생각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꾸준히. 박사님, 저도 오랫동안 저염식 했는데 늘 저혈압이고, 그렇죠. 여러 병 많이 앓았고, 신우신염 2번 앓아서, 신우신염도 주로 저염식이라고 보시면, 저염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도 많이 나고 그러죠. 저녁에 화장실 4번 이상 가지만 선생님께서 염분과 비타민C 등 섭취하고 절박성 소변도 많이 없어지고 전반적으로 염증이 줄어들어 통증이 엄청 줄어들었고 신비할 따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불면증만 줄어든다면 좋겠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하시던 대로 계속 그냥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아진 게 시간적으로 뭐 지금 3개월이 됐는지 6개월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드시는 거 그냥 계속 좀 먹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졌다고 판단이 이제 되어져야 되는 거죠.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불면증이 계속 있으면 이제 호르몬제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바우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64세 남자인데 턱주위에 두드러기가 약하게 있습니다. 이분 이제 위장, 소장, 대장 다 약한 거죠. 1년 정도 되었고 겨울 되면 손끝이 갈라집니다. 이분 손끝 갈라지는 거는 수분 부족이고, 수분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소금 부족이고, 몸에 소금이 있어야 수분을 잡아두거든요. 그리고 소금이 부족하시니까 몸 전체적으로 소화가 일단 또 안 되시는 분이죠. 뭐 연세가 있다 그럴 정도는 아닌데, 그냥 뭐 지금 64세는 그냥 청년이잖아요. 청년. 네, 근데 소화가 안 되시는 겁니다. 왜요? 수분이 부족하다는 이 얘기는 소금이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소금이 부족하면 위장에서 위산이 제대로 분비가 안 돼서 소화가 안 되고 있고요. 소화가 안 되고 있으면 위장, 소장, 대장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턱 주위에 뾰루지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그런 겁니다. 이분은 그냥 소화를 잡아야 되죠.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소변의 염농도 재시고 체온 재시고 그렇게 하시면 금방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박중구님, 저는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먹으라고 하는 거 똑같죠, 그죠? 이게 왜 이런지 아십니까? 모든 질병은 소화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출발한다. 뭔가를 고쳐보시려면 소화가 잘 되냐 안 되냐 그것부터 보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좋아졌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요.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 저한테 아무리 물어봐야 똑같습니다. 비오유기소 드시고요. 소화효소제 드시고요. 황당하시죠? 네. 여기 질문 100개가 올라와도 똑같습니다. 대답은. 사실. 네. 그거 해보시고 안 되거든 전화하셔야 되는 겁니다. 상담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답이 빠릅니다. 네. 안 하면 안 되고요. 또 이상한 외국 거 사서 먹고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안 되는 거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먹으라고 만천하에 다 이렇게 모든 걸 오픈하는 이유는요. 남들하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누구나. 백종감님, 네. 박사님, 앞에 질문 드렸는데 글이 올라가지 않네요. 지난번 동생 강경화 때문에 비오유기소 해도 될까요? 질문 드렸습니다. 그 동생 얼굴빛이 확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부종이 와서 병원에 가니 소금을 먹지 말라 했습니다. 커피 스푼 한 스푼에 파이토프로틴에 간을 맞추어 먹습니다. 이 정도로 부정이 올까요? 커피 스푼 한 스푼으로 부정이 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파이토프로틴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뭐 하루에 3번 먹는지 한 번 먹는지 그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프로테인에 의한 염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하루에 먹는 약이 커피 스푼 1개 정도 가지고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명확하게 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커피 스푼으로 1개 먹는 건 누구나 그냥 먹어도 거의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그 체중이나 키나 이런 게 어떤지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은요. 꾸준히 비오유기소 하십시오. 그러면은 많이 좋아지실 것이고요. 그런 정도죠. 그리고 정적이 하시면 상담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답변 좀 해주세요. 백종감님 반갑습니다. 용융소금과 주겸 천일염 같은 조건으로 실험 역시 용융소금에 못에 녹이 솔지 않더군요. 실험하셨군요. 저도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용융소금에는 못이 녹이 거의 안 씁니다. 네, 그게 바로 알칼리 환원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원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항산화를 시켜준다. 소금이 항산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제가 앞전에 이 영상 첫 단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소금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몸에 생긴 염증을 더 왕성하게 염증이 생기게 될까봐 두려워서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즉 소염제, 항생제 이런 약을 투여를 해가지고 그 몸의 활성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소금 먹고 활성화가 올라올까 봐 그러면 통증을 줄이기 어렵잖아요. 염증을 줄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혈압이 올라간다라는 것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금 먹는다고 혈압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많이 먹으면 혈압 올라갑니다. 누구나 올라갑니다. 하지만요, 소금을 줄이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올라간 혈압은. 자, 이런 얘기는 뭐예요?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소금을 안 먹으면 혈압이 내려간다? 이건 소금이 혈압 조절제라는 겁니다. 소금이 혈압약인 겁니다. 혈압이 소금 때문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전부 소금을 줄이시면 됩니다. 그럼 혈압 내려가요. 그런데 소금을 줄여도 혈압이 안 내려가는 분은 소금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혈압 때문에 소금을 안 먹고 계시는 분들은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테스트. 그러니까는 소금을 못 먹게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거다. 염증이 일어나 있는데 염증이 더 덧나고 더 심해질까봐 소금 때문에. 왜? 소금 먹으면 몸이 너무 활성화되니까. 너무 세지니까.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체크. 네, 여러분 체크 좀 해보세요. 홍경호님 반갑습니다. 딸이 짠 걸 못 먹는데 알약 캡슐 같은 것에 소금을 넣어서 섭취해도 됩니다. 네, 그렇게 드셔도 되는데요. 비타민C 먹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알 남은 거 먹고요.
이제 2알 먹었죠, 제가. 겨우 2알. 자, 그 다음에 이제 3알을 한 방에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너무 많이 보여주면 곤란하니까 5개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자, 요 정도는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제 5개 먹었습니다. 네, 좀 전에 5개죠. 제가 이제 앞으로 10분 동안만 살아있으면 이 비타민C로 인해서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네.